시리즈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리딩 리스닝에서의 문법은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시작해 볼게요. 사실 리딩하고 리스닝 가르쳐주는 강사 중에 문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예를 들어 if절하면 만약에 뭐뭐라면 하면서 이런 구조 이제 알려주잖아요. 이런 것들 다 이런 규칙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런 규칙을 알면 과연 우리가 리딩과 리스닝을 잘할 수 있는가, 또 이거 몰라도 과연 할 수 있는가. 저는 100%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거 몰라도 해석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문장으로 듣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거 설마 이렇게 문장으로 들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문장으로 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판타지거든요.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그냥 글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글에선 존재합니다. 문장으로 존재하죠. 그러나 리스닝 같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죠. 또한 리딩도 빨리 읽다 보면은 이런 것 전체를 구성을 파악하면서 읽을 수는 없는 일이죠. 설마 여러분들이 소설책 읽으시면서 한글로 된 그게 문장의 주어가 누구고 동사가 누구고 하면서 해석하지 않죠. 그냥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리딩과 리스닝은 제대로 배웠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이 실험에 관한 리포트를 한번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린아이들이 자발적으로요 recreate 재창조한다고 합니다. 핵심적인 그런 언어의 특질을요 새로운 양식으로요. 중요한 건 새롭게 문장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6,000개가 넘는 그러한 내추럴 랭귀지, 전 세계는 6,000개가 넘습니다. 그 언어가 어떻게 이게 나왔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여준 거는 어떻게 젊은 애들이, 어린애들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만드는가를 보여줬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core, 핵심적인 내추럴 랭귀지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시스템이에요. 그것도 적어도 30분 안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실험까지 조금 나오는데요. 자, 통제된 세팅에서 우리는 블락, 막았다는 얘기죠. 칸막이를 쳐가지고 막은 거예요. 아이들이 서로 소통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못하게 해놓고 그러한 스포큰 랭귀지를 사용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 겁니다. 그럼 서로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어떠한 소리는 못 들어가니까 이제 바디 랭귀지나 사인 랭귀지를 이용했겠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애들이 의사를 전달하나 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필요에 직면하냐면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복잡한 미닝, 단순하게 코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가르치면 너무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 복잡한 의미를 전달하게끔 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 바로 그래머리컬리한 구조를 그들의 제스처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구조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Biological Science, 생과학이라는 잡지의 연구 기사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럼 이게 바로 노암 촘스키가 말하는 바로 이거죠. 모든 인간은 뭐가 돼 있다? 미리 프로그램 돼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딘지 모르겠으나 문법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단어 있잖아요. 문법적으로 분석하지 않아도 의미가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영어 할 수 없습니다. 영어의 병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강사들이 그것을 유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그러한 의도는 아니겠죠. 좋은 의도를 갖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불구가 되는, 역효과를 내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료는 이게 첫 번째 자료고요. 결국에 첫 번째 자료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 바로 그거였고요. 두 번째 자료는 프랑스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19세기에서 21세기까지 그 프랑스어에서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라고 문법적으로 틀렸단 말이야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게 19세기에는 13%였는데 21세기에는 78%.
거의 뭐 80%에 육박하는 것들이 문법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프가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에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연구는 그러니까 스탠다드 프렌치, 스탠다드한 프랑스어를 찾아서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옥스퍼드 잉글리시 뭐 문법책이 있잖아요. 그래머북. 그러니까 이런 문법책도 프랑스어는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2015에 나왔던 이제 출판된 건데 그 기사가 이것의 요약은 서머리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걸로 끝납니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 그래머와 그리고 실제 사용은 어떻게 진화가 돼가는데 independent, 의존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가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옥스퍼드라는 뭐 문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머북이 있고 그래머북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13% 정도가 안 했다가 21세기가 되니까 80%나 이 책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책을요. 그래서 그래머 책하고 그리고 실제 사용이 독립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서로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실제 사용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생겼어요. 바로 뭐냐면 첫 번째 그 기사에서 나온 거는 결국에는 아이들이 언어를 만들어낸다. 아, 그러면 인간은 가르치지 않아도 이 문장의 어떤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장되어 있구나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언어가 문법책을 이제 따르고 있지 않고 서로 분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더라도 실제 사용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진화해 가는데 완전 개별 생산체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런 얘기도 자주 합니다. 뭐 리스닝 할 때에도 많이 쓰지만 리스닝이나 리딩 할 때 특히 그런 말 하죠. 문장의 구성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뭐 끊어 있고 뭐 요까지 듣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단연코 얘기하는데 듣기는 문장으로 들으면 안 돼요. 단 시험, 수능 같은 시험은 문장이 짤막하게 나와요. A, B, A, B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만 잘 보겠다고 한다면 그런 죽어있는 영어라서 말하거든요. 실제 단문 형식으로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지는 않잖아요. 물론 짧게 대화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시험 형식의 그런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가능할 수 있어요. 문장을 듣는 거. 그러나 실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한번 하버드 유니버시티의 그 마이클 샌드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어떤 학생이 교수의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내가 분석하면서 문법적으로 분석하면서 구성을 생각하면서 번역할 수 있겠는가. 어떤 분들이 이런 말해요. 나는 처음엔 안 됐지만 어떤 시간이 되면 단어가 천천히 들리면서 문장 전체가 들린다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초보자 때 그래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영어를 못한다고 봐야 돼요. 자기가 아는 것만 듣는 거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설마 문장으로 듣고 있나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시죠? 그냥 듣죠. 다 분절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언어의 생성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뭐 문장을 알려주거나 뭐 이러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문장의 구성 같은 거 가르쳐주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필요 없거든요. 우리의 뇌는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파악하는 건 그들이 알아서 잠재의식과 의식이 오가면서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대로. 자, 그럼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시작해 볼게요. The organs. Why? I'd actually like to explore a slightly alternate possibility of just taking the one of the five who needs an organ who dies first and using their four healthy organs to save the other four. 자, 이제 들어보셨죠? 어떠신가요? 쉽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리스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를 느끼셔야 돼요. 빠르게.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쓰는 어떤
짧은 그런 문장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어때요?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요. 어디서 끊어야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끊어보세요. 어디를 잘라야 될까요? I'd actually like to explore slightly alternate possibility. 이 목적어군요. Of just take the one or the five. who 또 관계사군요. Need organ. who 또 관계사군요. Die first. using using은 뭘까요? Therefore 그러므로 for healthy organs. 두 부정사죠. Save the other four. 이게 어떻게 문장을 끊어야 될까요? 문장이 끝나지가 않죠. 그냥 쭉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 천천히 들려지면 단어가 하나씩 그러면서 맨 마지막까지 하나가 다 문장이 연결된다면 여러분의 뇌는 그렇게 데이터량을 담고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끝나서 다행이지 또 연결을 계속 말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계속 짜라가면서 해석하신다고요? 이거 가능하지 않다는 걸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말했던 내용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서 한번 해석해보세요. 말해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하면서 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생각 안 나죠? 제가 말했던 거 생각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생각 안 나시죠? 그러나 내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죠? 바로 그거예요. 모든 언어는 무슨 말 하는지는 알지만 그 사람이 말했던 문장은 생각나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들었던 문장이 떠올라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냥 얘기했던 짧은 건 물론 떠오르겠죠. 제가 학교 가지 마. 무슨 말인지 알아? 학교 가지 마라고 그랬어요. 이건 알죠. 그런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것들은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차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붙여가지고 끊임없이 연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언어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이 5분 동안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문법적으로 분석하면서 듣지 않고 문법적으로 분석해서 끊어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뭉뚱그려서 이 사람이 무슨 말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바로 그거죠. 나는 액츄얼리 실제로 나는 뭐 먹고 싶다? 실제 explore slightly 약간 다른 가능성을 한번 탐구해 보고 싶다는 거죠. 좀 그냥 5명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는 거죠. 이 사람은 기관, 우리 심장 같은 폐 같은 거, 기관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 중에 먼저 죽는 사람, 누가 죽는 거죠? 기관이 죽어요? 누가 죽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후 관계사와 이 후 관계사가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문법으로 따져가지고 얘 관계사는 앞에 있는 꾸며주고 이 관계사는 기관을 꾸며 이렇게 하면 좀 뭐랄까 되게 이상해지죠. 그런 거 없이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간에 5명의 사람 중에 1명을 테이크하는 거죠. 그냥 테이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관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먼저 죽은 사람을 먼저 죽은 놈을 이제 딱 5명 중에 1명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용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Therefore, 그러므로 4개의 건강기관이 다른 4명을 살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4개 중에 1명을 골라서 이용하자는 얘기예요. First, die, first, using. 이용하자. Therefore, 그러므로 4명의 기관을 3명에게 다른 남명을 구하는데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문장 구성을 또 따져가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던 거 이제 정리하면서 끝을 낼게요. 우리가 리딩과 리스닝에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문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가르치는 분들은 그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거의 어떤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실험 결과 나온 것처럼 인간은 자발적으로 뭘 만든다? 언어의 특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30분 안에 만들었다고 했죠. 여러분의 뇌도 30분 안에가 아니라 7분 안에 만들 수 있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파악할 때 당연히 문법을 몰라도 해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고요. 그냥 이렇게 떠오르세요. 내가 한글로 되어 있는 소설을 읽을 때 과연 문법적으로 분석하는가 생각해 보시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프랑스어였죠. 프랑스어에서 보다시피 스탠다드라는 그래머를 해가지고 그걸 따르라 했을 때 거의 80%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래머와 사용의 용례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유니버스를 통해서 샌드 교수의 정의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실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문장이 딱 끊어져서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연결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걸 제가 실제 보여드렸고요. 이런 것을 계속 머리에 담으면서 해석해 나가면 끝없이 이 엄청난 데이터량을 우리가 처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